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삼성물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갔던 쇼트 영상 내용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과거에도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해외 지금 신규 수주가 중요하다라고 과거 뉴스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누가 수주를 잘하는가라고 봤었을 때 작년과 올해가 신규 수주 물량들을 체크했었을 때 삼성물산이 순위권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어,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유가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경우 이것을 이제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건설 발주를 엄청나게 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난 11월부터 사실 이 조짐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가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현지 개발 사업과 인프라 확장 공사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이라고 해서 도시개발, 그린 에너지, 인프라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네온시티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친환경 스마트 미래 도시를 짓는 것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차 완공 목표가 2025년도인데 거기에 따른 주택과 항만, 철도, 에너지 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가 입찰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삼성물산이 여기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뭐냐면 현대건설과 함께 네옴 지하에 고속과 화물 철도의 서비스를 위한 터널을 뚫는 데 공사를 수주를 이미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주 칼리파 건설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옴시티의 주택 쪽, 이 부분의 사업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자, 지난해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국내가 5.4조 원, 해외가 7.6조 원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상반기만 봤었을 때 올해 신규 수주가 14조 원 이상 돌파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지난 8월에 8천억 원의 공사 금액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2.6조 원의 규모로 수주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벌써 이 얘기만 해더라도 3조 원이죠. 3조 원. 그 상반기에 국내, 해외 하면서 8.6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요게 들어가게 되면 벌써 11조 원이 넘죠. 거의 12조 원에 육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에 어떤 발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년치 13조보다는 이미 넘을 거라는 좀 계획이 씁니다. 자, 근데 좀 한쪽으로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국내에 어떤 걸 수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 부분에서는 어, 이 신규 수주를 했더라도 지금 분양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혹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물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현명하게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 오늘은 3.38% 상승을 했고요.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저점에서 반등이 올라온 상태이고 월봉상으로도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 한번 나왔다. 하지만 지금 세계 지금 뭐랄까 정세가 그리 탄탄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달러도 이제 원화도 이제 다시 상승을 했고 또 미시장도 좋았었고 오늘도 아까 확인했을 때는 좋았었는데 지금까지 좋은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좋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자면 적절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은 나왔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께서는 사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조금 아쉽다. 요 구간. 자, 그래서 19조이고 지금 코스피 상장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오늘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번갈아서 네,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됐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실적 부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연간 대비해서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좋지는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게 나오고 있고 또 PER, PBR 그리고 배당금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ROE가 그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수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물산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샘입니다. 자, 한샘의 주된 이제 보고서 내용 중에 절반 정도가 뭐냐면 자사주에 대한 매입과 처분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만 좀 보자면 올해 1월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높은 가격에 팔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사주 26.7%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사주가 많으면 결론은 배당을 하더라도 일반 주주에게 가는 것이 아닌 최대 주주에게 배당금이 훨씬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물론 회사를 넓게 하면 좋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에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자, 지배 주주가 지나치게 높은 지배권 어, 프리미엄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제 제도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서 다룰 내용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자,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082억 원을 사들이면서 비중이 32.6%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현재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 관점에서 미흡하다라는 게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해야만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보고서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만한 지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체킹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자사주 이제 보유 네, 비중 추이를 보시면 어, 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쭉 끌어올리는 거죠. 작년 5월이 아니군요. 이거가 연도인 건가요? 그죠? 아니, 그쵸? 이 연도인 것 같은데요? 5년도, 8년도, 9년, 10년, 11년, 12년, 17년, 20년, 21년, 22년 2월, 2분기.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넘어가면, 한샘 2.11%, 네, 일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주봉상으로도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저점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고, 또한 지금 코로나 저점보다는 낮은 상태까지 돌아온 종목은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겠고, 또 시가총액, 그리고 코스피,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들고 있고 이제 기간은 보합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당장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보기가 조금은 네, 뭐, 뭐라 할까요? 의미가 없죠. 거기에 이렇게 배당금만 많이 주기 때문에 종목 분석하시면은 지금 현재 26% 정도, 네, 26%좀 넘는 금액만큼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까 보유 비중이 얼마였죠? 네, 20 32.6%? 32.6%요? 32.6%? 여기서 더 안 써 있는 건가요? 요 파트너스까지 포함을 하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분. 네,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요 컨소시엄한테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니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또 올라갔었던 S-오일입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출 통제 우려로 인해 정제 마진이 이상 급등했었던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무려 70%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94억 원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한 것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분기 영업이익이 4천에서 5천억 규모는 정상적인 호황 수준의 이익 레벨입니다. 왜냐면 지금 유가가요. 1,600원, 1,700원 사이입니다. 자, 근데 3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저 역시 그 당시에는 차를 산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1,400원대가 갔을 때, 야, 이거 되게 비싸네, 기름값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200원에서 1,300원대였으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1,600원, 1,700원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건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고 관련 손실 추정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결국엔 진짜로 생긴 거고요. PP나 PO 등 올레핀 체인은 부진했지만 PX나 벤젠 체인은 강세로 보완하는 수준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해서 환 손실까지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달러로 사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2023년도 업황은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기름값이 내려가더라도 이 오펙 플러스에서 감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SOL 사인 프로젝트 발주가 있을 수 있고, 또 12월, 2월 EU에서 러시아 원유, 석유 제품 수입 제한 개시를 하게 된다면, 네, 또한 다시 한번 원유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라서 조금 더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만약에 SOL이 떨어진다라면 매수는 유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가 아니라 그냥 SOL을 봐야죠. 네, 그냥 SOL을 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우선주랑. 네, 주가가 10만 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네,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익 레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과거에 이 레벨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과연 전쟁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네, 황제세 논란까지 다 견뎌내면서 상승을 지금 벌써 두 차례나, 세 차례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게 되었고, 지금 월봉상으로 보자면 코로나 이후에 요때 잠깐의 부침은 겪긴 했었으나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잘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의 이익 레벨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보듯이 3분기 실적이 어휴 잘 나오겠는데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안 나온다는 거죠. 전분기 대비해서. 그쵸? 네. 그래서 지금 ROE,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그다음에 PBR, PER, 거기에 배당금까지, 이거 배당금으로 좋네요. 네, SR 좋네요. 8만 원에 거의 뭐, 뭐랄까, 만 원당 1,000원 주는 거잖아요. 네, SR 나쁘지 않네요. 이거 분기 배당 아니겠죠? 네, 연말 배당이면은 뭐 이만한 게 없네요, 지금. 네, 근데 뭐 9월 달에 보자면, 네, 온산 공장의 과징금 부과 처분, 네, 여기 있긴 합니다. 네, 네. 지금 목표 주가가 얼마였었죠? SOL이 13만 원. 네, 뭐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갑자기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좋아져서 올라온 것뿐이라서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가라앉을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네, 뭐 배당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는 나쁜 부분은 전혀 없다. 네,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실적에 대해 우려. 어떻게 본다면은 앞, 앞서서 언급을 드렸었던 그리고 뒤로 또 얘기가 나올 애플 부품사주하고도 비슷하겠죠. 네. 거기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과연 안 좋지 않을까 했지만 프로 모델과 이제 고스펙, 고사양에 관련된 비중들이 늘어나면서 판가가 상승할 거고, 여기는 유가에 대한 그 손실과 그다음에 그
재고에 관한 이제 손실이 있긴 합니다만 실적만큼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호황기의 수준에 버금가는 어, 거기 때문에 나쁜 건 없어 보인다. 기대치에 못 미칠 뿐인 거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